안녕하세요. 사업가의 일기입니다. 주위에 독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프리다이빙을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영도 못했던 시기여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격증 과정에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수영도 못했던 내가 에이다라고 하는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안전을 위해 수영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내가 수영과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자 이제는 바다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었고 시간만 나면 가족들 또는 지인들과 함께 바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은 내게 도서관과 같은 마음의 안정을 주었답니다. 해외에서 무거운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을 누리던 옛날 그때와는 달리 가볍게 수경과 소울 스노클을 가지고 잠수하는 바닷속은 마치 우주 속에 있는 듯한 경이로움을 제게 주었답니다. 때론 대왕 해파리를 눈앞에 마주치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비싼 돈 주고 사 먹던 뿔소라와 각종 해산물을 직접 잡을 수도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육지에서 보기 힘든 작은 물고기 친구들과 함께 헤엄을 치는 것은 제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인의 별장 앞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바다에 여러 명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경험을 여러 지인과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운 밤, 그런 바닷속을 수중 랜턴 하나만 가지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둡던 시야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손으로 바닷물을 힘차게 휘저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별이 많은 우주 속을 내가 크게 휘저었더니 별들이 놀라 도망다니는 것 같은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름 모를 바다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의 영향인지 달빛 아래 바닷속의 작은 별들의 움직임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려 해도 쉽지 않을 만큼 큰 신비로움을 제게 주었답니다. 이때부터 제게 밤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내게 호화로움을 주었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가면 낚시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여름이면 수영과 프리다이빙을 하는 아빠가 되어서 한 마리의 돌고래가 되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눈에 띄는 해산물을 잡아 그 자리에서 손질을 하여 가족들 입속으로 쏙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 바다에서 숙박이라도 할 때면 밤바다에 떠있는 달을 보며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다는 제게 호화로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나서 당분간 바다를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고 하루하루 몰려오는 작고 큰 쓰나미 같은 일들을 쳐내다 보면 늦은 밤 침대에 몸을 눕히는 그 시간이 그나마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때 저는 바닷가에 있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 흘러 마음속에 그리운 고향, 바다를 한 번, 두 번 다시 찾게 되었답니다. 저의 어려운 상황으로 한참을 못 갔던 바다는 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프리다이빙을 함께하던 지인들과 좋은 술은 없지만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 양은 냄비에 라면을 삶아 먹으면 이곳이 곧 나의 별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파도가 허락한다면 날씨가 추워도 다이빙 슈트 하나 입고 물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실패 후 바다를 들어가는 것도 여러 사람보다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바다가 참 좋습니다. 더워도 좋고 추워도 좋습니다. 예전 좋았던 시절 찾았던 바다와 실패 후 힘든 시기에 찾았던 바다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이지 나 자신과 가족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가족들이나 혼자 바다를 갑니다. 그때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을 잡곤 한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찾아올 이 바다에 당당하고 멋진 나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힘들 때 저는 도서관과 바다가 안식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안식처를 만들고 그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간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가지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업가의 일기였습니다.